23년도 조세부담률, 국민부담률 나왔습니다. 제 예상은 24년도는 국세 수입이 더 적어졌죠. 네. 23년 대비. 그러면 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. 조세부담률, 국세 지방세 플러스 GDP 대비니까요. 차이도 벌어졌죠. OECD 평균보다. 국민부담률은 지금 7%포인트 벌어졌어요. OECD 평균보다. 그러면 한 170조 정도 되거든요. OECD 평균, G7도 아닙니다. OECD 평균이에요. 그래서 중앙정부 총지출, 이건 이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5월 정도에 일반 정부 총지출, 그 다음에 통합재정 지출, 국제 비교가 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또 얼마나 떨어졌는지. 총재님, 자, 우리가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렇죠? 뭐 이제 환경 문제도 그렇고요. 지금 인구 위기, 저출생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도 되게 심각합니다. 이거 시장 조절 메커니즘으로는 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요. 특히 한국 같은 노동구조 상황 속에서는 대기업 정규직, 대기업 비정규직, 중소기업 정규직,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지금 시간당 2.5배 차이 나거든요. 이런 구조 속에서는 예를 들면 뭐 우리 총재님이 슈페터 얘기도 하셨던데 이 진짜 자본주의의 정말 진정한 성장으로 해서 혁신적인 어떤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창조적 파괴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?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, 자동차 이게 웨이트가 너무나 심하잖아요. 수출은 성장 기여도에 점점 떨어지고 지금 지금 GDP 대비 내수 비중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 14% 정도 낮습니다. 포인트 정도 낮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고요. 자, 지금 대한민국이 3년 연속 세수 펑크예요. 25년도도 세수 펑크 납니다. 3년 연속 거의 1%대 성장이라고 봐야 돼요. 우리가 4번 있었잖아요. 석유파동, IMF, 금융위기, 그 다음에 코로나 이 4번 2% 미만 성장했던 게 4번이잖아요. 23년, 24년, 25년 지금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잠재성장 밑으로 왔어요. 여기서 저는 재정의 역할 이 부분 되게 고민이 커요. 지금 추경도 손해본 사람들 지금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. 본인이 일으킨 책임도 지금 안 지려고 그래요. 예? 7조 원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. 한국은행도 정확히 짚으셨잖아요. 소비, 내수, 직접적인 여파다. 이게. 그러면 그쪽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. 재정 승수 0.2요? 그러면 35조 딱 필요하네요. 그렇죠? 7조 메꾸려면. 35조잖아요. 예? 재정 승수 0.15 계산했잖아요. 예? 박수민 의원님. 아니, 박수민. 우리 박수영 간사님이. 예? 35조 아닌가요? 그래서 총재님, 저는 앞으로 총재님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통화정책이긴 하지만 통화정책과 다 관련된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. 지금. 한국은행이 발언하실 걸 하신 거예요. 그래서 뭐 시끄러운 한국은행 뭐 얘기하는데 저는 총재님께서 이 기재이든 어디든 한국은행 보고서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통화정책과 다 관련된 부분이에요. 제가 보면. 네. 그 부분들 좀 한번 발언해 주세요. 좀 시끄러운 비판도 많이 받긴 하는데. 네, 저희들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할 거고 최근의 상황이 매우 정치적이라 여러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데서는 좀 더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비관적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% 밑으로 간 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2% 성장이면 평균적인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2% 성장이 낮다고 생각하면 여러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밑으로 들어온 거를 재정을 통해서 100%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재정으로 하게 되면 1년은 커버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아까 35조 말씀하실 때 저는 왜 35조를 생각하지 않냐면 지금 성장률이 그 밑에 떨어졌지만 그걸 100% 커버하려다 보면 그 다음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야 반 정도 커버하는 수준으로 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잠재 성장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